네,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저번에 제가 손목권 처염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손목권 처염은 이제 엄지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통증이었는데 되게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또 요즘에 스포츠성으로 이렇게 손상이 가거나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다치시는 게 클라이밍 이런 것들 혹은 골프나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거나 혹은 넘어지시거나 혹은 일반적인 키보드나 이런 사무 업무 과사용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질환 TFCC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병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TFCC는 병명은 아니고 해부학적 용어예요. 이제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하는데 해당 부위의 손상이나 파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를 스테로이드 주사, 프롤로 주사, 뭐 수술 혹은 뭐 척골을 이렇게 좀 단축해서 잘라서 이렇게 치료하는 척골 단축술, 일명 척단술이라고 부르는데 해당 부위 치료를 이렇게 보시거나 고민하시거나 실제 이미 경험하고도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적은 글이네요. 그래서 이걸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T 수술을 진행하는 조건, 그리고 수술이 잘 안 되거나 낫지 않거나 스테로이드가 잘 낫지 않거나 프롤로 주사에서 잘 낫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Triangular Fibro Complex, 즉슨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위상으로는 여기인데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뼈 두 개가 보이시죠? 팔뼈예요. 팔뼈, 척골, 요골이라는 뼈 사이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연골과 치매 조직, 인대 등으로 이렇게 구성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복 다사용, 스포츠성 손상, 아까 예를 들어서 클라이밍이나 뭐 테니스, 골프, 탁구, 동적 충돌, 이것도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특히 아까 이 척골이라고 하는 팔뼈가 길어서 여기 해당 부위가 이렇게 자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손상 파열이 발생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스포츠성 손상으로 넘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대부분은 이 연부 조직의 근육량이 적고 손목이 얇고 반복된 손목 사용 혹은 오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응증은 이 팔뼈가 실제로 길고 이 충돌이 될 때가 진짜 수술 적응증이에요. 원래는 이 팔뼈가 이렇게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X자로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골과 척골의 움직임인데 이게 충돌할 때 손상이 되면서 충돌이 심하면서 이때는 실제로 뇌 조직이 연부 조직들을 건드리는 거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를 잘라내는 일부 도려내는 수술을 권유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통소염제, 근이한제, 스테로이드 주사, 프롤로 주사, DNA 주사, 차단술, 체충격파 등을 경험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경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되게 이런 성향이에요. 손목이 얇고 근육량이 적은 분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손목이 얇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많고요. 손을 쉬지 못하고 계속 쓰셔야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 요리하시거나 육아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잘 못 주무시고 수면 패턴이 일정치 않은 분들, 불면증, 인면증 혹은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회복보다 손상이랑 염증 단계가 많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회복 재생이 덜인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상 부위를 진단하는 겁니다. 연골, 인대, 힘줄 혹은 신경이 닿는지 이런 것들을 초음파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해당 부위에 유착이나 압박 혹은 재생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착 압박은 풀고 건강한 염증 반응, 재생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침 시술을 진행을 합니다. 오랜 기간 열과 압박, 염증이 쌓이게 되면 이 연골 복합체 영역이 유착이 되고 반복 손상이 돼서 염증 덩어리들이 생기고 부산물들이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열어서 소통해드리는 원리로서 도침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재생 반응,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해당 부위를 내 몸에서 회복 재생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부스팅을 넣어주는 거죠. 환자분들의 병리적 특성에 맞는 약침을 시술해 드리는 겁니다. 따뜻한 성질이 맞으면 KV 약침, 자아거 태반 약침, 녹용 약침을 써드리고 요거는 주로 유착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이 쓰고요. 한성, 좀 더 염증성, 소염성 성질이 됐을 경우에는 봉약침, 봉독이죠. 재생약침, 소염약침 이런 것들을 쓰고요.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아피톡신이 복약침이에요. 요거를 농도에 맞게 제가 이렇게 조절해서 쓰고요. 기본은 1대1 구조를 쓰는데 농축해서 이렇게 1대 5천이나 1대 1000으로 쓰거나 희석해서 1대 10만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성에 맞게끔 회차별로 약침 성질을 변경해서 써주는 것이 환자분들의 회복 재생 반응을 건강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위가 좁고 정밀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 유도화 약침, 초음파 유도화 도침을 시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침 약침 치료가 진행이 되면 해당 부위의 신경선과 경락선을 고려해서 아픈 부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락 치료를 침 치료로서 진행을 합니다. 하시게 되면 몸과 마음이 같이 편해지고 몸 구조적인 이런 유기적인 조직체들이 같이 치료되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손목 아픈 분들은 대부분 어깨나 팔꿈치, 목 쪽, 즉 같은 신경이 공유되는 라인이 아파요. 그래서 신경선이 원활할 수 있게끔 요 라인들을 전체적으로 교정해드리는 시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명 추나요법이죠. 그리고 요것도 아까 제가 손목권 처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손목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직업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회복 재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더 체질별로 보양성 성질의 한약재들을 통해서 태음이는 녹각이나 녹용, 여기 맹운동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소음이는 인삼 환기, 녹용 중에 뉴질랜드 녹용, 소양이는 귀판별갑 숙지황,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많이 써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귀판 중에서는 귀판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써주고요. 인동등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태양이는 오가피, 모과,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치료 반응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유지 반응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잘 자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패턴이 좋지 못한 분들이 회복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약으로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주사요법으로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 제 손상 파열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환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만성 손목 사용, 반복 사용 혹은 운동 등으로 많이 손상돼서 오시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일단 첫 번째로는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치료를 잘 구성해서 치료해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